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노후관로 주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광역철도 청주 도심 지하 통과가 현실화할 경우 도심 대형 땅 꺼짐 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안 조사를 위한 전문 장비를 갖춘 차량이 도로 위를 지나가자 땅속 상태가 모니터에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땅속 2m 아래까지 전자파를 투과해 싱크홀을 예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청주시만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집안 침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11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거고요. 싱크홀이 위험하는 도로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집안 침하는 47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청주에서 발생한 가운데 특히 2020년에 24건으로 집안 침하가 집중됐습니다. 당시 집안 침하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 등 노후화된 관로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주요 점검 대상도 20년 이상 된 상하수도관입니다. 문제는 이들 지하 매설물에 관한 위치 정보만 있을 뿐 실제 어느 곳이 연약 집안에 속하는지 구체적 데이터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가 보유한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깊이도 지표면으로부터 2m 깊이까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그 일자리 관계 때문에 잘 지원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하든지 해서 조금 더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청주시에는 단 1명. 지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팀이 있는 광역단체와 장비 인력 면에서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주 도심에서 땅 꺼짐 사고에 따른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가 현실화될 경우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송전탑이 지나는 곳마다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자 국회는 지난 2023년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노선을 결정하더라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그 이유를 이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진천군 문백면의 한 마을입니다. 한국전력은 이 마을 인근에 154kV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전 측은 주민 대표를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송전탑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사업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주민들은 지상송전 송전탑을 끌어안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자 지난 2023년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주민 대표를 포함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언제 논의하는지 등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민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민 설명회라는 거는 이 사업이 있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다 자기들이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참여 인원을 좀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인의 의견으로 주민대표 의견이 오해되거나 곡해되거나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CJB 취재에 대해 한전 측은 송전탑 노선 결정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공사 중지로 20년 넘게 방치했던 도심 속 아파트에 대해 제천시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오랜 골칫거리였던 흉물 아파트는 철거 뒤 주민 공동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난 2003년 제천시 청전동에 착공한 아파트 공사 부지입니다. 착공 2년 만에 자금 문제로 공정률 30%대에서 멈춰섰습니다.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기간만 20여 년. 주택지 인근에다 고등학교, 도서관과도 가까워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령이 나올 정도로 그냥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건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예, 이 주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문의도 하고 뭐 진정도 내고 그랬는데 하지만 시가 매입하려 해도 민간 소유 건축물이다 보니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건축주와 토지주의 희망 가격이 시의 보상 가격보다 한참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년 전 국토교통부에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가격 협상이 안 될 경우 토지 보상법에 따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달 건물 소유권을 획득한 제천시는 활용이 아닌 철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층간 소음을 위한 완충제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 현행법에 안 맞는 높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활용할 수가 없고 철거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과 철거에 드는 예산은 약 50억 원. 제천시는 우선 자체 예산을 투입해 해당 부지를 정비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국비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됐던 제천시 청전동 공사 중단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 중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오는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개최된 세월호 참사 11주기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오송 참사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당시 공사 현장 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이 의원은 김영환 지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부실 수사와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어제 세월호 충북대책위원회가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기억과 진실을 지우려는 권력에 맞서 계속 기억하고 진실을 밝혀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4,900여 명인데요. 충북교육청이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특수교육 발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태블릿을 이용해 코딩 과정을 배우는 데 열중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는 전공과 수업 모습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9명의 학생들이 직업 준비 과목부터 대인 서비스 등 사회 진출에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 특성상 개인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 다양한 과목 개설은 쉽지 않은 상황. 충북교육청이 내년부터 지역 대학과 연계한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를 운영하는 배경입니다. 대학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실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인프라를 통해 전문적인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그 전공과에 가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 역량 개발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세네 과목으로 제한됐던 것과 달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진로 범위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저희 특수교육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결정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 충북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사회 적응 교육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장애 학생의 자립교육에 필요한 교육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화관, 편의점 등의 체험 공간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 밖에 과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배치와 협력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 지역 정착 등 3단계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과 인재 채용 오디션 데이 사업, 청년 전월세 지원 사업 등 35개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청주시의 올해 취업과 교육 지원 목표 인원은 2,100여 명입니다.
이 제천시가 파크 골프장 유료화를 위해 재정을 추진하던 조례안을 돌연 폐기했습니다. 제천시는 다음 달부터 파크 골프장 이용료로 하루 2,000원을 부과하고 연회비 3만 원의 연회원을 운영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원 자격을 제천시 파크골프협회 회원으로 제한하면서 동호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환 제천시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시설은 시민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천시는 조례안을 더 보완해 다시 제천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불법금융 다단계 업체에 투자를 권유한 공무원들을 조사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입니다. 충주시는 지난해부터 투자금의 0.3%를 배당금으로 매일 준다는 말에 수백만 원을 해당 업체에 입금한 공무원들이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